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C++ 프로그래밍 13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컴퓨터 전공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15주 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학생일정장 다음 주가 이제 15주 차가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죠. 그래서 마지막에 기말고사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C++ 언어 이거는 실습을 꼭 해보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학습 꼭 해보기 바라고요. 그거 안 하면은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한 학기 그냥 날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서대 학생이 가장 약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죠. 꼭 당부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2장 다형성과 가상함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 연습 리포트를 보면은요, 476페이지에 연습 문제 4번입니다. 그래서 퍼슨 클래스를 설계하라 이거고, 그래서 이 퍼슨을 상속받아서 커스텀을 작성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 개 이상의 생성자를 작성하고 적절한 접근자 함수와 설정자 함수를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퍼스는 그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있죠. 그래서 네임, 어드레스, 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생성자 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가 있죠. 커스터머. 그래서 클래스 커스터머 콜론 퍼슨에서 이렇게 상속받는다는 걸 했고, 커스텀은 고객 번호 있죠. 고객 번호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가 멤버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적절한 접근자 함수, 프린트, 설정자 함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 오브젝트 김철수, 이름이 김철수죠. 주소는 서울시 종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고객번호 1번, 마일리지 1000점. 그 다음에 OBJ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교과서랑 같이. 그쵸? 예. 다 제대로 했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2장 다형성과 가상함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형성의 개념이 뭔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상향 형변환의 개념, 가상함수 이런 것들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를 해보면요. 여러 가지 도형을 하나의 배열에 저장하고 배열 요소에 대해 드로우 함수를 호출하여 화면에 도형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가상함수를 이용해서 실행시간 다형성을 구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다형성이라는 건 뭔가 이게 폴리모르피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폴리가 다라는 뜻이고, 모르피즘이 이제 형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형태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다형성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함수의 중복 정의, 이 연산자의 중복 정의가 넓게 분류하면은 다형성에 행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그래서 다형성의 다른 개념, 그래서 실행시간 다형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상 함수를 이용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은요, 다형성이 있는데, 컴파일 시간 다형성 이렇게 돼 있고, 함수 중복 정의, 연산자 중복 정의가 있고, 실행 시간 다형성은 이제 가상 함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행 시간 다형성이라는 게 뭔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객체의 타입이 다르면은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서로 다른 동작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미 스피크라는
하나의 그 함수가 있다 이거죠. 멤버 함수가 있다. 그러면 강아지한테 스피크를 하면은 멍멍이라 그러고, 고양이한테 스피크를 보내면은 야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 스피커를 보내지만 객체 타입이 뭐 고양이하고 개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서로 다른 동작을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 이걸 우리가 실행 시간 다형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메시지 보내는 측에서는 이게 객체가 무슨 타입인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적합한 동작이 결정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동일한 코드로 다양한 타입의 객체를 처리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객체 포인터에 우리가 형 변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객체 다형성은요, 객체 포인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객체 포인터는 말 그대로 그 객체를 지칭하는,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객체 포인터의 형 변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상향 형 변환은 이제 자식 클래스 타입을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상향이죠. 하향은 위에서 아래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 타입을 자식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 타입을 부모 클래스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상향 형 변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애니멀이라는 그 부모 클래스가 있고, 그 밑에 독하고 캣이라는 자식 클래스가 있습니다. 상속을 이렇게 받는 거죠. 상속을. 그러면은 객체 포인터는요, 객체 포인터를 이렇게 보면은 그 애니멀 스타 PA 이퀄 뉴 독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멀 타입 포인터인데 독 객체를 참조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독이 애니멀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애니멀 타입의 포인터로 독 타입의 객체를 가리키는 문장이 돼서 이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바꿔만 상속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 객체는 부모 객체를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상속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공통이잖아요. 독이라는 클래스, 캣이라는 클래스 공통 부분을 뽑아서 우리가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하죠. 그러면은 코드의 작성에 중복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이라고 하는 자식 부모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를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 문장, 이 객체 포인터가 문법적으로 오리가 없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포인터로서 자식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애니멀이니까 애니멀 스타피어니까 부모 객체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식 객체를 가리킬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포인터 타입의 변환을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상향 흥변환 업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객체 포인터가 상속에서 부모 클래스 위죠. 그래서 위니까 부모 클래스를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멀 똑같이를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피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니멀 스피크 이렇게 되는 거고, 독 클래스인데 스피크에서는 멍멍, 그렇죠? 그 애니멀에서 이렇게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캣도 애니멀에서 상속을 받는 건데 여기서의 스피크는 야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니멀의 스타 P, 스타 A1입니다. 그래서 뉴도 아까도 봤듯이 이게 문법적으로 맞다 그랬죠. 네, 그래서 A1에 스피크를 합니다. 그러면 독객체에 있는 스피크를 우리가 독의 그 객체이기 때문에 독객체의 스피크를 불러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부모죠. 그래서 애니멀 스피크라는 그쵸? 이게 요게 표면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요게 바로 상형 형변환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독개체지만 이게 애니멀 포인터기 때문에 애니멀 캐릭터 때문에 여기서 그 스피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이지 있죠. 에이지 나이인데 여기 보면은 그 애니멀에서는 나이가 에이지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A1 에이지 이퀄 10 하면 이건 오류가 됩니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가상 형변환이. 그 다음에 가상 함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니멀 포인터를 통해서 객체의 그 멤버 함수를 우리가 호출하더라도 객체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스피크가 호출된다면 좋겠죠. 아까는 그냥 무조건 애니멀 스피크였지만 그 멍멍과 야옹이 나오자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함수 있죠. 요거 그 보이드 스피크라고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버추어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게 가상 함수로 정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호출이 되면 야옹과 멍멍이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애니멀의 버추얼 보이드 스피크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보이드 독에서는 멍멍, 야옹 고양이에서는 야옹, 캣에서는 야옹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메인을 보면은 이제 애니멀 스타 A1입니다. 그래서 뉴도 하고 스피크를 하면은 이제 가상 함수였기 때문에 독에 있는 스피크가 호출이 돼서 멍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애니멀 스타 A2죠. 요게 그 애니멀 객체의 고양이 그 애니멀 객체 그 포인터인데 고양이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A2 스피크를 하면은 이제 야옹이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사항은요. 버추얼 키워드는 멤버 함수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멤버 변수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 클래스에서 버추얼로 정의된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 버추얼로 하면은 자식 클래스에서는 버추얼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쳤던 그 녀석 그 업캐스팅 상향 형변환과 지금 이 가상함수로 사용한 거 그 차이점 잘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것이 버추얼로 됐으면 요게 실행이 된다 이거죠. 아까는 이 버추얼이 없었으니까 얘가 실행이 됐었죠. 똑같이 그 객체 포인터에서요. 자, 그 다음에 동적 바인딩과 정적 바인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는요, 자식 클래스의 독의 함수가 돼서 그 독의 스피크 멍멍이 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 호출을 이렇게 함수의 몸체와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인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바인딩에는요, 정적 바인딩과 동적 바인딩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파일 단계에서 모든 바인딩이 완료된다. 컴파일 시간에 호출 함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정적 바인딩이라고 부르고요. 바인딩이 실행될 때까지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행 시간에 이제 호출 함수가 결정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동적 바인딩이라고 부릅니다. 뭐 당연히 그 동적 바인딩이
늦게 호출 함수가 결정되는 만큼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느리고 당연히 이 경우에는 가상 함수만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함수는 정적 바인딩이 되는 거고 가상 함수는 동적 바인딩이 됩니다. 근데 이게 편리함이 있는 반면에 속도 처리가 늦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꿔 말하자면 호출되는 함수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린 만큼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하는 그 시간만큼 더 이렇게 지체가 되겠죠. 하지만 그 객체의 실제 타입에 알맞는 그런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적 바인딩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늦다는 장점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요, 하향형 변화는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향형 변화는 우리가 이미 사실 공부를 했는데 교과서에 참고 사항이니까 하향형 변화는 한번 공부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게요. 자, 도형 예제를 보겠습니다. 랩으로. 그래서 우리 많이 했던 녀석이죠. 쉐이프 부모 클래스가 있고 거기에 사각형, 렉팅글, 삼각형, 트라이앵글, 원, 서클이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서 이 자식 클래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자식 클래스에서 이런 각 동작들은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점 x, y를 가지죠. 이것이 이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니까 이게 자식 클래스 쉐이프에 x, y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그리는 멤버 함수 드로우가 필요합니다. 드로우가 필요한데 이것도 모든 도형에 다 필요한 도형인데 부모 클래스에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뭐 원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 드릴 때 드로우하는 녀석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가상 함수로 이렇게 버추얼 보이드 드로우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렉트라고 해서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의 퍼블릭 쉐이프를 이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특징이 이제 폭과 높이가 있죠. 그 다음에 드로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각형 드로우를 한다고 그냥 실제로 그리는 게 아니라 말이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상함수 대신에 함수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각형, 사각형은 제외하고 원은 제외하고 그냥 바로 메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쉐이프 스타 PS입니다. 우리 이제 뭡니까? 쉐이프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겠죠. 그래서 뉴 렉트가 되고 이게 XY는 0이고 가로 세로가 100입니다. 그 다음에 PS 드로우라고 이게 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렉트 드로우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멸을 해야죠. 그래서 소멸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도형을 부모 클래스인 쉐이프의 포인트로 가리키고 그 포인트를 통해서 드로우 함수를 우리가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도형에 따라서 사각형이면은 사각형에 따라 서로 다른 드로우가 자동으로 이렇게 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누차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실습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자, 책에 도형 예제 2가 있습니다. 이거 실습을 여러분들을 직접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해보기 하고 시간 관계상 우리 3절 참조자와 가상함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포인터만을 이용해서 다형성을 했죠. 객체 포인터를 만들고 그리고 가상 함수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참조자인 경우에는
다양성이 어떻게 동작될 건가 이겁니다. 근데 참조자도 포인터와 마찬가지로 모든 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참조자로 자식 클래스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함수의 동작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동물 예제 있죠? 그쵸? 애니멀 스피크 그거를 참조자로 다시 작성을 하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니멀 이렇게 했고요. 버추얼 이렇게 스피크에서 애니멀 스피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독의 스피크는 멍멍, 캣의 스피크는 야옹 이렇게 돼 있죠. 상속받은 캣하고 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 D 이렇게 해서 그 독의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애니멀 그 and A1이 D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참조자가 되겠죠. 그렇죠? A1의 참조자가 바로 뭡니까? 자식 클래스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1.speak 하면은 바로 멍멍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참조자로니까요. 캣도 마찬가지죠. 캣C 해서 C가 이제 고양이 캣의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니멀 참 and A2 equal C 이렇게 되면은 아까 고양이의 A2 스피크가 돼서 야옹이 이렇게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걸 이제 그 참조자도 똑같다. 그 포인터로 하는 것 경우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참조자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요 표식병만 구분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 소멸자입니다. 그래서 다형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멸자를 버추얼로 해주지 않으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페어런트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소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어런트 소멸자라고 화면에 출력이 되면서 이렇게 소멸자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일드가 이제 그 상속을 받은 녀석이죠. 그래서 차일드의 소멸자는 이제 차일드 소멸자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면서 이제 차일드 소멸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을 보면요, 페런트 스타피에서 객체 포인터죠. 그래서 뉴 차일드가 입니다. 이게 상향 형변환이 되니까 이건 문제 없죠. 그 다음 만들어 놓고 바로 딜리트 P에서 우리가 소멸자로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페런트 소멸자라고 됩니다. 왜냐면은 요게 페런트 요게 그 부모 객체의 그 포인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페런트 소멸자가 되는 거고 차일드 소멸자가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일드 객체지만 페런트 포인터를 같이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게 페런트 객체로 생각하고 따라서 페런트 소멸자만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일드 소멸자가 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차일드 소멸자가 호출되겠는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페런트 클래스의 소멸자를 버추얼로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이라는 말을 넣어놓고 이렇게 페런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상 함수로 이렇게 부모 클래스의 소멸자를 가상 함수로 우리가 선언을 한 겁니다. 예, 그 4절 가상 소멸자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그 소멸자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페런트의 소멸자가 있는데 얘가 호출이 되면은 페런트 소멸자라고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근데 버추얼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일반 소멸자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페어런트에서 물려받은 차일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소멸자를 하면 차일드 소멸자라고 화면에
출력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메인을 보면은요, parent star ps new child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부모 객체 포인터가 되는데 이게 자식 객체를 가리키게 하는 거죠. 바꿔마다 아까 말한 상향, 형변환이 되고요. 그래서 delete p에서 우리가 그 소멸자를 했습니다. 보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요게 컴파일러는 p가 부모를 가리키는 부모 객체를 가리키는 거가 되기 때문에 요게 그 parent 소멸자가 호출이 돼서 parent 소멸자라고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자식 클래스 위에 있는 요 차일드 소멸자가 이렇게 그 실행이 되고 한다 그러면은 가상 소멸자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가상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virtual tilde parent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그 메인을 그 우리가 여기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실행을 메인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delete p를 해보면은 차일드 소멸자 그 다음에 그렇죠? 이게 가상함수였기 때문에 차일드 소멸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페런트 소멸자도 같이 없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페런트 소멸자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화면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순수 가상함수는 우리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순수 함수 헤더만 존재하고 함수에 몸체는 없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void가 있죠. 그래서 virtual void draw equal 0입니다. 이렇게 요게 그 문법이에요. 순수 가상함수랍니다. 요게. 그래서 그 몸통 알맹이가 없죠. 그렇죠? 함수의 그 이름 껍데기는 있는데 몸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렉탱글이 이제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인데 드로우가 있으면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shape star ps 이제 그 ps라는 그 객체 포인터를 하면은 쉐이프의 그 객체인데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ps 드로우 해주면은 렉탱글에 드로우가 합니다. 아까도 봤듯이 여기에 가상 여기 이렇게 가상이었죠. 그래서 순수 가상함수였기 때문에 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하면 되죠. 그럼 얘가 되면은 이제 렉탱글 드로우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순수 이렇게 그 가상함수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그 클래스를 우리가 추상 클래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추상 클래스로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추상 클래스는 멤버 함수의 원형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현은 자식 클래스에서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식 클래스는 반드시 순수 그 가상 함수를 구현을 해서 사용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텅 빈 채로 두면 안 됩니다. 자, 동물 예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듯이 그 애니멀 있죠? 그렇죠? 애니멀 우리 추상으로 그 클래스를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 밑에 다시 중간 단계로 마말입니다. 이게 포유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피시, 버드, 새 이것도 그 상속을 받았는데 이것도 추상입니다. 다. 그렇죠? 다중상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라이온 클래스가 되겠고 물고기 밑에는 골드피시, 금붕어가 되겠고 버드 밑에는 우리 이글, 독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이게 상속 계층도에서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요 추상 클래스는 안에 추상 순수 추상 순수 가상 함수만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추상 클래스가 된다고 그랬죠. 요 각각에. 자, 요거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위에 있는 애니멀 클래스를 보면은 다 버추얼입니다. 버추얼 보이드, 무브 움직이고, 이트 있고, 스피크 있고, 그래서 다 이퀄 0, 이퀄 0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 라이온의 요거를 우리가 뭡니까? 상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무브 하면 사자의 무브, 이트 하면 사자의 이트, 스피크 하면 사자의 이트 이렇게 요 그 순수 가상함수를 이렇게 다 자식 클래스에서 다 이렇게 구현을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야 그 제대로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시간 관계상 그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를 뺐는데요. 이거 인터페이스는 한번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은 우리 2학기 때 자바를 배울 때요. 다시 자세히 또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인터페이스라는 용어 한번 들어는 봤다 이렇게 하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예제는 좀 몇 개를 더 뺐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뺐다고 여러분들도 빼지 말고 충실히 다 예제를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꼭 실습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대면 강의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번 학기 강의는 여기서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한 번도 얼굴 못 보고 그냥 한 학기가 갔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기말고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기말고사 공지를 하고요. 리포트는요, 514페이지 연습문제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이거를 1번이 지금 뭐냐면은 그 일반적인 도형을 나타내는 쉐이프라는 클래스에 추가로 get area 함수를 가상함수로 정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앞에 쉐이프 많이 사용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get area만 추가해서 각각의 사각형에서의 면적 계산, 삼각형에서의 면적 계산, 원에서의 면적 계산, 그거 가상함수로 정의되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한번 실행해보는 별개의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기 바라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미 쉐이프는 다 나와 있고요. 앞에 그 스피크를 get area로 바꿔서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는 당연히 비대면 기말고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공고 봤죠? 시험 공고. 그래서 기말고사 기간이 6월 14일 월요일부터 6월 1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시풀불은 이제 목요일 강의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보겠습니다. 목요일이면 6월 17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전 10시서부터 11시 10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당연히 중간고사 다음 8장서부터 오늘 한 1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10시에 15강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딴 건 다 괜찮은데 파일명을 안 지킨 학생이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때 이 학생들은 다 감점하는 걸로 알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 준수를 꼭 하고요. 그 다음에
보낼 때, 그 답 보낼 때 인터넷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인터넷 확인도 안 하고 시험 봅니까? 그쵸? 예, 그거 내가 보기엔 말이 안 돼요. 인터넷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뭐 캡처하고 뭐 그러는데 그건 내가 보기엔 말이 안 돼요. 그건 내가 보기엔 그 그냥 변명에 불과합니다. 미리 인터넷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쵸? 그 비대면 시험 보는데 인터넷 확인도 안 하고 답 보낼 땐 보내려고 그러니 인터넷이 안 돼요. 뭐 그런 소리 하면 됩니까? 그쵸? 예, 그리고 여기다 쓰지는 않는데 그 답을 다운로드 받을 때 파일 용량이 너무 커서 그거 다운로드 제한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건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만에 하나 내가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답안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시 다운로드 받을 때 그 기간이 지나면은 다운로드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고 어, 그 다운로드 시간 제한이 있는 거는 좀 피하기 바랍니다. 예. 자,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